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과 그리고 비교과 모두 해당되니 과목 상관없이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두가 궁금해하고 기다리시던 답안지 작성 요령 그리고 각종 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항 알려드릴게요. 물론 10월 11일에 나오는 시험 계획 공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올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작년 기준으로 답안 작성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색깔펜 가능한가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검정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답안지 칸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벗어난 부분은 빵점이 됩니다. 작년 답안지입니다. 문항마다 칸이 있죠. 이 칸 안에서 임의로 2줄, 3줄, 4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쓰다가 이런 식으로 칸을 벗어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채점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문항에서 묻는 답안은 이 답안지 안에다가 쓰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직접 줄을 그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줄 긋지 않고 임의로 2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칸 안에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줄을 긋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그 줄 때문에 글씨를 명확하게 못 알아보거나 잘못 알아보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내가 잘 썼어도 심사위원이 잘못 읽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시험 답안지가 비포용지라 은근히 위아래 간 줄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글씨를 조금만 작게 쓰셔도 충분히 한 칸 안에 2줄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타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오타가 나올 때에는 2줄 긋고 그 위에 수정된 말을 쓰시거나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건 교육학과 똑같아요.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화이트 금지입니다. 수정할 때 빨간 펜으로 쫙쫙 긋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검은 펜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이 무서우니까 시험장 들어갈 때 아예 필통에서 화이트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져갔다가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쓰시는 분이 많아요. 절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썼더라도 0점이 됩니다. 수험번호 마킹도 검은 펜으로 합니다. 컴사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킹하는데 시간이 은근 걸립니다. 이걸 고려하셔서 모고 연습할 때 시간을 짧게 맞춰두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점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심사위원 3분이서 채점을 하시고 그에 대한 평균 점수가 여러분의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를 받으시면 0.33점 혹은 0.66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과 올해 시험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전공 B 유형에서 나오던 10점짜리 논술형이 사라졌습니다. 기입형이 2문항 줄어들고 서술형이 4문항 늘어났어요. 서술형이 늘어나서 걱정되실 수도 있겠지만 5점짜리가 없어지고 모두 4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답안 작성하시는데 부담이 덜 되실 거예요. 총 문항수가 늘었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의 배점이 작년보다 덜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입형과 서술형을 나누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입형입니다. 올해부터는 A 유형에서 4문제, B 유형에서 2문제로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어찌됐든 기입형은 말 그대로 기입을 하는 거예요. 굳이 문장으로 안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을 알맞게 채우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기역은 무엇이고 니은은 무엇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역 무엇, 니은 무엇 이렇게 간결하게 쓰시면 됩니다. 법문제가 나오면 기입형, 서술형과 관계없이 무조건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답안을 쓰셔야 됩니다. 조사 하나하나까지 쓰셔야 점수 온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 하나 틀렸다고 점수가 깎이진 않겠죠. 그런데 인고는 상대평가잖아요. 비슷하게 답안을 제출했다면 당연히 더 정확하게 쓴 사람에게 온전한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답안지는 스캔 혹은 복사되어 심사위원 3분이서 채점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하루에 몇십 몇백 명의 답안지를 채점해요. 그러면 비슷한 답안지를 보더라도 더 명확하게 쓴 사람, 법령이라면 더 정확하게 쓴 사람에게 온전한 점수를 주게 되겠죠. 작년 B형 서술형에서 신설된 학교보건법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법령에 나온 그대로 글자 한 토시 틀리지 않고 썼어요.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문장으로도 완성을 시켰고 잘 읽히도록 첫째, 둘째 순번을 사용하여 작성했습니다. 얼추 점수를 계산했을 때 이 문제에서 4점을 모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술형 문항입니다. 기존 5점짜리 서술형 2문항과 4점짜리 서술형 11문항이 나오던 것이 올해부터 4점짜리 서술형으로 17문항이 출제됩니다. 서술형은 말 그대로 서술형이기 때문에
기입형과 달리 완전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술형이니까 마침표 찍으시고요. 교육학 논술형에서 맞춤법 기호 잘 쓰잖아요. 심사위원이 채점할 때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쉼표, 마침표, 그리고 따옴표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까와 똑같이 기역, 니은을 알맞게 채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기입형에서는 기역 뭐, 니은 뭐 이렇게 쓰면 됐지만 서술형에서는 이게 안 되고요. 기역은 무엇이고 니은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서술형 문항이 정말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 주어지면 그 안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3개 혹은 5개까지 꼬리 질문이 있어서 부분 점수를 취득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 답안지를 작성할 때에는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줄을 바꿔서 답을 쓰는 것이 채점하기에도 편하고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이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이 2가지씩 있죠. 그러면 답안지의 순서대로 줄을 바꾸어가면서 2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길지 않아서 딱 맞게 쓸 수 있었지만 만약 답안의 내용이 길다면 이 한 줄 내에서 답안을 2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답안지 형식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답안지 기준으로 서술형 문항은 한 문항당 4줄 혹은 5줄이 있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보니까 사전 예고 이후 답안지 양식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서술형 작성 요령입니다. 사실 기입형은 OX처럼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수를 아예 못 받거나 아니면 다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추는 게 좋고 틀리다면 그 점수에 대해서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서술형은 다릅니다. 부분 점수가 많아요. 물론 명확하게 떨어지는 답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작년 B 유형 4번 문항을 예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꼬리 질문에서 연관 자극의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첫 답안처럼 정의만 적은 것보다 두 번째 답안처럼 정의에 대한 예시까지 적어줄 때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답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밑에 답안이 모범 답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질문에서 1점이 배정되어 있다면 모범 답안이 1점이고 위와 같이 적었을 때는 0.5점 이런 식으로 온전한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꼬리 질문을 봐볼게요. 자아 개념의 하위 구성 요인 2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답안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간혹 의문을 가지십니다. 분명 나는 답을 맞게 썼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왔지? 하면서요. 만약 선생님이 채점위원이라면 저 2 답안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될 때 누구에게 점수를 더 높게 주고 싶으신가요? 임용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답을 잘 쓰셔야 합격합니다. 경쟁률 보시면 거의 10대 1에 가깝죠? 물론 허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9명보다 선생님께서 답안을 잘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4번 문항에 대한 저의 복귀 답안이에요. 물론 이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겠죠. 모범 답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답안이 정말 완벽한 답안인지 혹은 부분 점수를 취득했는지 얼마나 취득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예시를 들면서 설명했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잘 캐치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략 어떤 느낌으로 답안을 쓰셔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편집하다가 생각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술형은 내가 몰라도 어떻게든 뭐라도 써서 내셔야 합니다.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 얼추 맞추면 0점 몇 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임용은 0.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허투루 점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작년 B 유형 6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진짜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풀었던 문제지인데요. 고뇌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니은은 그럴듯한 이유로 찍었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물론 설명이 불충분해서 부분 점수만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디귿은 정말 검토를 3번 할 때까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답안지에 기역과 니은만 적어두고 제출 10분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어떻게든 썼어요. 물론 디귿 부분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공백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요. 잠깐 짧게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 푼 다음에 검토를 하면서 추가되는 것들을 씁니다.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쓸 건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을 조금씩 지어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실제로 풀었던 문제지인데요. 샤프로 써져 있는 데가 1차로 풀었을 때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고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면 이렇게나 이게 이제 검토하면서 고친 부분들입니다. 그러고 이제 검토하면서 고치고 나서 이제 실제로 답안지에다 써줘야겠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칸 안에서 다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A4 용지여가지고 제가 실제로 답안지 썼을 때는 4줄 안에 딱딱딱 들어갔어요. 이 한 줄 안에 2줄씩 안 써도 딱 들어갔고요. 여기 있는 점수는 제가 스스로 가채점에서 매겼던 점수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 쓸 때는 바로 볼펜으로 썼습니다. 답안지에 샤프로 쓰고 나서 볼펜으로 쓸 시간 없어요. 왜냐면 서술형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볼펜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전에 문제지에다가 계속 검토를 하고 계속해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고칠 게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답안을 쓰다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 논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여기서 추가된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볼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제가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추가된 부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들, 수정한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글씨 연습하세요.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다른 사람이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쓰셔야 됩니다. 본인이 글씨를 너무 휘갈겨 쓴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 모고를 풀 때 시간 안에 천천히 쓰시는 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강생들이라면 토요일은 모고 푸는 날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체 리듬을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 1차 시험 날짜 나왔죠? 11월 23일 토요일 오전부터 봅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시험 시간에 맞춰 깨이는 것, 문제 푸는 것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본인이 저녁에 푸는 게 더 잘 풀리는 거 전혀 소용없어요. 시험은 아침에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즈음부터 토요일에 풀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 더 일찍 리듬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본인 손에 맞는 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글씨가 이쁘고 스무스하게 잘 써지는 펜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몇 개 쟁겨두고 모고 답안 작성 시마다 사용하면서 손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번지지 않는 펜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가 종이이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만지면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되도록이면 잉크펜은 지양 하시고 번지지 않는 펜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답안지 규격, B4 사이즈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A4로 뽑았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시험장 가서 시험 답안지를 받으니까 제가 평소에 꽉 채우던 양이 거기에선 여유롭게 적혀지더라고요. 약간 적응이 안 됐었어요. 사실 전공보다 교육학에서 더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논술형이다 보니 한 문단의 길이나 전체 글의 길이가 중요한데 A4와 B4 규격 간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A4로 할 때는 딱 적당한 길이로 나오던 답안이 실제 B4 사이즈에 맞춰서 써보니까 한 페이지도 안 나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학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실제 시험지 규격인 B4 양식에 맞춰서 답안을 쓰고 만능 틀도 그에 맞게 늘려서 쓰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험번호 마킹하는 걸 연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고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평소 모고를 풀 때 답안만 작성합니다. 적어도 10월부터는 매번 모고를 풀 때 실제 시험처럼 자기 이름, 수험번호 마킹하는 것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볼펜으로 마킹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평소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팁은 답안지 작성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이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원서 사진은 여권 규정으로 합니다. 여권 규정이다 보니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으로 제한이 되지만 재수, 삼수생들은 그냥 작년에 쓰던 거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사실 이 원서 하나 넣자고 백수가 매년 만원 넘는 돈을 쓰긴 부담이니까요. 하지만 원칙은 6개월 이내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원서 사진과 공무원증의 사진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원서 사진이 공무원증으로 되는 건가 싶어서 엄청 신경 쓰였는데 원서 사진은 1차, 2차 시험날 본인 확인을 하는 정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어차피 1차 시험날 모두 쌩얼에 안경 쓰고 와서 사진이랑 다르니까요. 원서 사진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간단한 화장만 하고 가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증은 최종 합격 후 발령받은 다음에 3월 중 공무원증 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증명사진 파일을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진을 아예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증명사진은 이쁘게 하고 가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증 사용할 일 1도 없지만 그래도 개인 만족을 위해 이쁘게 하고 가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상에 답안지 작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왠지 업로드 후에 또 까먹은 게 생각날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안 떠오르네요. 떠오르는 게 있다면 다음 영상 올릴 때 끼워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디를 지원해야 되지? 라는 주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티오가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티오가 적으셔서 지원하는 지역에 대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을 할지 중등을 할지 서울을 넣을지 경기를 넣을지 혹은 지방을 넣을지 합격한 뒤 발령지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등등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가티오 15명이었지만 뚜껑 열어보니 57명이었습니다. 티오가 적든 많든 열심히 하시면 합격합니다. 저도 10등 이내로 합격했는걸요. 티오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해이해지지 마시고요. 그대로 공부하는 것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티오 적어서 7렐레 8렐레 대충 준비했다가 나중에 티오 늘어나면 지금 1년에 대한 보상은 아무도 해주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하반기에는 더더욱 열정 가지는 윤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